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이 돼가지고 네, 라이브를 하러 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석 PD고요. 일단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 네, 소중한 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오디오 감독 김선우입니다. 씩씩하다. 씩씩하다 우리 서로. 자, 그리고 예, 김대주 작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작가 겸 마라토너 김대주 작가님 함께 하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김선우 감독님 저희와 함께 사실 저희 프로만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다른 것도 하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70% 이상? 아, 저는. 70% 이상 우리 프로를 네. 30% 정도 다른 프로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선적으로 그게 약간 그 회사에서 배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배정이 있는데 저는 뭐 워낙 오래 했어가지고 그냥 거긴 네가 오래 했으니까 너가 나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쪽 분위기도 잘 알고 자, 일단 오늘은 스텝입니다가 사실 보통은 PD님들, 그쵸. 작가님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 뒷얘기 같은 걸 많이 오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거의 첫 출연이에요. PD 작가분을 제외하고 우리 방송을 만들어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김선우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오디오란 무엇인가, 방송에서 오디오 감독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이런 직업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오디오 감독님이 하시는 일을 천천히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런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네. 다 아십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은 네네.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그 출연자들을 예쁘게 담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저희도 이제 출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차고 이런 소리들을 방송에 나갈 수 있게 네. 예쁘게 잘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는데? 요거를 이제 야, 우리 되게 기술적인 얘기 엄청 되게 장비 좋아해 큰 거 들고 우리. 다니잖아요. 뭐 지구오락실 같은 거로 하면은 좀 네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락 가방 같은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일단 두 종류죠. 그러니까 야외를 포터블하게 돌아다니는 네. 장비들이 있고 네. 한 곳에 이제 눌러 앉는 장착해서, 장비가 네. 있는데 일단 돌아다닐 때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는 요 그 좀 포터블한 믹서가 있고 이제 출연자가 마이크를 차고 있으면 네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라는 리시버가 또 있어요, 장비가. 그러니까 이 출연자가 차고 여기다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줄로 요 뒤로 그쵸.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이렇게 요만한 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거 아마 방송에서 그 연예인분들 뒷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두 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가 신호를 받는 거고 리시버. 네. 네. 송신기. 송신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너한테 보내는구나. 그쵸. 여기 차고 있으면은 네네. 거기서 신호를 이렇게 쏴줘요. 얘는요? 그럼 옆에 있는 건? 걔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그 장비 하나로는 안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왜 꼭 이렇게 두 개나 달아야 돼? 하나만 달면 안 돼? 옛날엔 하나였어요. 근데 두 개 달아야 돼요. 아니 왠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니. 무게를 줄이면 좋잖아요. 요거 하나는 그 좀 녹음을 할 수 있는 네네. 역할을 해주는 애고 그 하나는 그냥 녹음기. 네네 나머지가 제가 받을 수 있게 쏴주는 친구. 이게 옛날엔 하나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일이 줄어야 되는데 인간의 일이 늘어나요 더. 왜냐면 옛날에는 아예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게 발달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신경 쓰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네. 감독님이 여기서도 레코딩을 따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잘못될까봐 따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이래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제약이 좀 많아요. 이 무선 마이크가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멀어지거나 이러면은 네네. 제가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네요. 무선이 끊기면 백업본이 있어야죠. 너무 잘 이중 백업.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높고요. 그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달고 있을 때 네. 여기 앞에 이제 포터블 수신기를 달고 네. 예를 들어 영지 씨가 토롱이를 잡으러 뛰어가면 네. 우리 선우 감독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뛰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롱이 절로 가는데 하는데 예를 들어 영지랑 유진이는 왼쪽으로 뛰었어요 쇼핑몰에. 네. 그다음에 미미랑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뛰었어요. 그럴 때는 그 어쨌든 카메라 감독님들은 또 따라 붙으시니까 네. 그쪽에 또 하나씩 달아놔요. 아 카메라 담당 감독님. 감독님들이 있으니까. 리시버를? 네. 이거 봐. 기술의 발달이 결국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지금 아 근데 많이 작아졌어요. 옛날처럼 크지 않고 네네. 되게 작아요, 가볍고. 뭐가 가벼워. 그러면 또 질문 있습니다, 감독님. 네. 그 리시버를 영지 담당 카메라 감독님 뒤에만 붙여놓으면 네. 그리고 미미 담당 카메라 감독님 뒤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하면 선우는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게 소리가 더 좋아요. 이게 메가 하면 아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훨씬 좋아요, 소리가. 아니 제가 이 직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물론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들 고생하지만 저는 이 선우 감독님이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장비가 여러분 무거워. 가끔씩 카메라에 걸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누가 예, 이렇게 아코디언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게 몇 킬로 정도 합니까? 한 6채널 6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12, 3kg 정도. 12, 3kg. 네. 좀 많아지면은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12, 3킬로를 뭐 예를 들어 크게 이동이 없는 어디 위치에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선우 감독님도 앉아서.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꽃털배를 찍는다 또는 뭐 토롱이 추격전을 찍는다 이러면 그 오디오 감독님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청춘 아프리카 갔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게 어디 그 사막 올라갔을 때 있죠. 듄 포리파. 맞아요. 일출 본다고. 네, 거기 일출 본다고. 사람이 그냥 올라가도 힘들어요. 그때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서 걸어오는 걸 받으셔야 되니까 네. 제일 앞에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좀 뒷상황이 있어갖고 그 앞으로 못 갔던 거예요. 보통 제 자리는 그쪽이거든요. 네, 카메라 감독님 뒤에 그래, 안 뒤에 숨어야 걸리지.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거길 못 가서 맨 앞이랑 맨 뒤를 이제 감독님들이 서 버린 거예요. 벌써. 네. 저는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경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바바바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리 잡아야 되니까. 발도 막 엄청 빠지고 안 들리고 막 이러니까 안돼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뛰어 올라갔던. 그럼 지금까지 촬영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프리카 촬영입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아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맞추고 싶은데 너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 뭐였지? 우리 프로야? 아니에요. 아 진짜 뭐지? 뭐지? 너 뭐 하고 왔지? 그 작년에 했던 건데 그 사이렌. 이은경 PD가 했던 사이렌. 네. 그 섬에서 어쨌든 진지전하고 계속 가고 했던 거. 그 프로그램이 힘들었던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보통 저희가 이 촬영을 준비를 할 때는 한 2개월, 3개월 전쯤에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PD님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네. 답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네. 로 바로 딱 이렇게 바로는 아니어도 준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이렌은 그런 걸 하겠다 하고 처음에 현장을 딱 갔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섬인 거예요. 무인도였죠 그냥. 네. 크기도 엄청 큰데 진지끼리 거리도 엄청 멀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군데에서 중앙 제어를 해야 되니까 장비 준비만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야 진짜 블록버스터였다. 제어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녹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제어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진지들에 있는 출연자들의 마이크도 다 받아야 되고 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체력 단련실도 있었고 뭐 상점도 있었고 공간들이 일단 엄청 많았고 이들이 어디서 전투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섬 하나를 거의 한 80% 이상 커버를 했었어요. 그럼 안테나 같은 걸 막 세우는 거예요? 안테나도 설치를 그때 많이 했고 이제 그 처음
전투의 시작이 사이렌을 울리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스피커도 또 그만큼 설치가 돼야 되고 근데 그 스피커가 각 진지에서 다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 들려야 되고 어디에 있어도 그게 들려야 됐어가지고 네네네. 설치를 또 엄청 많이 그런 했었어요. 거 무선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무선으로 왜 안 되지? 안 돼요. 다 이게 선 깔아야 돼. 그 선도 비싸잖아. 비싸지. 다 깔아야 돼요. 아 너무 어렵다. 뭐 사이렌 여기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기지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저 표현이 되게 맞는 얘기겠다. 얼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진지가 예를 들어 그 섬이 꽤 컸거든요. 진지와 진지 사이가 거의 100m 이상씩 맞아요. 뭐 됐던 걸로 제가 숲속도 보였는데 그러면 이 진지에서 토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저쪽을 덮치자 어쩌자 저쩌자 하시는 분이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에서 올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4명씩이었나? 네. 혹시 그 출연자분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있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감독님 한 분이 커버가 가능합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때 그래서 그 이제 제작진이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했었고 저 팀만 일단 듣고 네. 그러니까 각 팀 담당 분들이 그 팀 것만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 저는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 팀 거 들었다 저 팀 거 들었다 체크하고 중앙 컨트롤하고 통신병이고. 그 진짜 일이 그때가 진짜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오디오 감독님 미미 발음 들었을 때 미미 발음 들었을 때는 좀 충격이 좀 있었나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제대로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진짜 못 알아듣겠다. 뭐지?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미 발음은 뭐 선우 감독님도 뭐 어렵겠네. 자, 요건 어쨌든 우리 지락실 얘기 나올 때 뭐 영진님 볼륨 조절의 노하우나 우리 미미님 의미 전달 부분 같은 거는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 일단 우리 김선우 감독님이 어떤 계기로 이 길에 들어섰고 어떤 이제 커리어를 쭉 밟아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2년 차 오디오 감독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면 나는 커서 오디오 감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난 뭐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난 뭐가 그런 건 있지만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커서 오디오 감독이 될 거야. 뭐 일기에 쓰고 이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오디오 감독이 된 겁니까? 사실 이쪽이 그 음악을 하다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소리 관련한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군 전역을 하고 DJ가 하고 싶었어요 원래. 뭐라고요? 클럽에서 하는 DJ. 위키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뭐 지금처럼 진짜로? 드랍 더 비트 뭐 이런 거. 약간 좀 어릴 때부터 힙합 이런 거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처럼 유튜브가 막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좀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정보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지금 현 저희 회사 사장님 네네. 한테 길봉이 형. 네. 이 또 어쨌든 이쪽이시니까 뭐 아시겠구나 하고 하시니까. 정보 좀 얻으려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김길봉 오디오 감독님 저랑 1박 2일 때부터 쭉 하셨던 그러니까 김선우 감독님의 이 전 세대 감독님 지금 사장님이죠 사실.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그 저희 작은 아버지셔가지고 네. 네. 가업이구나 이거. 세습 부분의 문제가 또 여기서 또 들어오나요? 네, 뭐 근데 하지만 작은 아버지니까 뭐 네, 세습까지는 네. 아니. 네, 아주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J가 하고 싶은데 추석에 가봤더니 작은 아버지가 무슨 오디오 관련 뭘 한다더라. 네, 그 얘기를 듣고 뭐 다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했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DJ가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작은 아버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일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도 턴테이블이 있고 DJ 믹서가 또 있거든요. 네네. 우리 회사 다 있어 와 이러시는 거예요. 장비는 있다. 믹서가 있어요 회사에? 있어 와 갔어요. 다른 믹서가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믹싱하는 믹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소리를 좀 믹싱하는 다른 게 믹서.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3개월만 해봐. 네 이러고 그냥 다녔어요. 아 진짜? 네. 이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길본 감독님이 그때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그때 하고 제가 처음 나갔던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있던 출발 드림팀이라고 네 알죠. 있었는데 저 조연출도 했었어요 저는. 네. 거기 갔는데 막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막 오고 와 연예인이다 막 이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오 연예인도 보고 재밌네. 이러고. 아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한 거군요. 그냥 뭐 작은 아버지가 해봐 믹서도 만져봐 하고 연예인도 있고 하니까 그 재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취업 사기래요. 아니 근데 여기 다 여기 아시는 분 꽤 있어요. 우리 김길본 감독님 아시죠? 족구 하셨던 분이. 네 1박 2일에서 족구도 많이 하시고 완전 닮았다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작을 드림팀 하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면 약간 보조적인 역할만 하셨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마이크 이렇게 달아주고 출연자들한테 뭐 핸드 마이크 전달하고 뭐 스피커 이렇게 설치하고 아 그 점점 더 이 일하고는 멀어지. 많이 멀어졌죠. 아 이거 큰일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고해 여름쯤에 들었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오디오 팀 하면 한 팀이었는데 네. 그때는 녹음만 하는 팀이 따로 있었고 네네. 저희는 그냥 판 깔고 하는 PA PA 팀이었었는데 고해 여름에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KBS 도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도전자 뭐였죠? 그 20분을 데리고 가서 1등 하시는 분한테 취업을 시켜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처음으로 붐 마이크를 들었어요. 아 선우 감독이. 네. 음. 그때 처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바닷가에서 철봉에 매달리고 예. 그때. 붐 잘 안 들게 해주는데 근데 들었어요. 등치만 보고 또 네가 한번 들어볼래 약간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근데 취업 사기라는 게 그래요. 처음부터 붐 들게 안 합니다. 도망가거든.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씩 적셔 나가는 거죠. 저 연예인한테 마이크 좀 주고 와 하면 마이크 주는 김에 연예인 얼굴도 한번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락도 주고 거기 가면 또 수당 돈도 주고 하니까 그 재미로 이제 2달 3달 가다가 재밌죠. 그게 어느 정도 젖어들었을 때 붐때를 이제 안겨줬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래? 어휴 너무 잘하네.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때 들어보고 네. 아,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게 마이크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봉이 무거운 거죠.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무게가 저쪽으로 쏠려서 네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냥 벌설 때도 한 10분 들고 있어도 팔 너무 아픈데 이거를 무거운 거를 막 아 벌설 때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그쵸. 너무 힘든데. 그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도 붐 잘 안 쓰지. 옛날에 많이 썼다. 옛날 맞아요. 예. 요새는 많이 요새는 거의 다 그냥 핀마이크 있어요. 요새는 거의 다 핀 쓰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이 초기에는 예를 들어 뭐 드림팀이다 뭐다 하면 게임을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 한 번 찍는데 최소 한 30분을 하는데 그거를 한 30분을 이걸 들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출연자만 할 때는 쌍붐을 들어요. 양쪽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때만 해도 MC 강호동이다 가운데 있으면 이쪽에 뭐 무슨 팀 한 6명 이쪽에 무슨 팀 6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붐이 또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이러고 30분을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팔 떨어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방송 사고 영상 보면 붐이 이렇게 계속 내려와요. 드라마 촬영장에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그 붐이 앵글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쵸. 이게 쌍욕이 날라옵니다. 이게 난리 나죠. 야 뭐 그거 뭐 붐 빨리
안 빼 뭐 약간 이렇게 또 네. 하니까 그런 걸 하는 회사라고 알고 갔어도 힘든 건데 그거 아니었는데 하라 그래갖고 이게 붐 같은 거는 사실 초보자가 예를 들어 제가 들었다. 네. 몇 분 정도 들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들면. 처음 진짜 제일 처음에요. 5분도 힘들어요. 아. 그럼 선우 감독님처럼 숙달된 조교가 들면 몇 분까지 듭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성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네, 들어야 되고자 하면 얼마든지 됐어요. 아 여기에 뭔가가 걸려 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내 커리어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는 5분이 맥스다. 그 다음부터 20분, 30분은 근성의 문제다. 정신력이. 제 생각. 아 이거 이 말은 좀 멋지다. 야 이 말은 좀 멋져. 야 이 정도 뭣도 모르는 조카를 후킹하는 스토리. 길봉이 형한테 그렇게 당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아 또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솔림이는 피아노 치는 데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솔림인 잘 꼬셨죠. 아 솔림이 네가 힘들어서 네가 꼬신 거 아니야? 짝꿍으로 많이 오래 다녔는데 좀 천천히 살살 꼬셨죠. 아 도망갈까봐. 피아노 뭐 물론 멋진 일이지만 네. 아무래도 왜냐면 육체적으로 이게 힘이 드니까. 요즘 세상에 사실 몸이 힘든 일을 많이들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김선우 감독님의 명언. 근성의 문제다. 근성의 문제다. 그러면 그렇게 야 이거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도 어쩌다 보니 그쵸. 그냥 시작하게 된 오디오 감독이라는 일을 된 거죠. 사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시작을 했다가 그때부터 그러면 이 일도 저희 PD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도제 시스템처럼 선배들이 하는 거 그냥 어깨 너머로 보면서 배우다가 이제 현장에서 결국 이렇게 박치기로 현장 박치기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쪽 오디오 팀의 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떤가요? 맞아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촬영이 없을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보통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일들이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출연자들한테 마이크 네. 채워주는 일. 근데 이게 또 진짜 완전 처음 들어오고 막 연예인분들 처음 보고 이러면 막 떨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 저다 말고 나 누구야 마이크 채워줘. 연습을 합니까? 연습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이게 또 막 안으로 손 또 넣고 네, 좀 불편해하실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어서 네. 너 지금 옷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러면 안 돼. 진짜? 디테일이 있네. 그럼 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다. 그다음 마이크 차실게요. 일단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드리고 네. 벨트를 채운 다음에 채운 다음에 선을 또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때 이 또 너무 옷을 많이 들면 또 안에 막 보이고 이래서 민망해하지 않게 상대방이 민망해하지 않게 네. 적당히 하고 이걸 뭐 넣어주세요 또는 뭐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빼죠 이렇게. 네네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예쁘게 탁 잘 달아줘.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요 마이크 달아주는 거를 제가 수십 년을 옆에서 이제 봐왔지 않았겠어요? 네. 쭉 봤는데 이제 선우 감독님도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선우 감독님 이제 높으신 분이 됐으니까 후배분들이 달아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굉장히 무표정이에요. 그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입니까? 교육까지는 아닌데 좀 웃으면서 하기도 좀 아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막 웃거나 막 살갑게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빨리 하고 와라. 괜히 참에서 막 말 걸고 이러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아니야, 어쨌든 녹음이 되고 있는데 아. 얘가 무슨 얘기를 또 할지 모르니까 막 되게 신뢰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와라. 실수가 되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딱 그냥 담백하게 얼른 하고 네. 빠져라. 프로 같다. 프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젖어들고 도망가려 해도 추석 때 만날 수밖에 없는 작은 아버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일을 배우고. 네. 네. 그럼 뭐 그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트레이닝 과정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딱 메인으로 이제 선우 감독이 딱 메인을 잡을 때까지 몇 년 걸렸잖아요. 저는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메인 오디오 감독이 된다는 건 사실 이제 더 이상 혼자 그 촬영 현장을 대표 감독으로 컨트롤하는 위치까지. 네, 그쵸. 처음 내 프로그램을 맡아서 나가는 것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선배들도 같이 나가고 선배들이 좀 차려놓은 거에 그냥 잠깐 손을 얹는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네, 처음으로 나갔던 게 삼시세끼 정선편. 그게 이제 메인. 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맡아서 나갔던 첫 프로그램이. 그때 뭐 처음이니까 어떤 실수나 이런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오디오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네네. 이제 그걸 이제 녹음을 할 때 요거를 그러니까 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슬레이트로 다 싱크를 맞추잖아요. 네네네. 시작점 같은 시작점이랑 끝점을 맞추는데 그냥 그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자거나 이럴 때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녹음을 그냥 맘대로 끊었어요. 밤에는 네, 밤에 막 이럴 때.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는데. 네, 뭐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원래는 이게 쭉 가야지 한 번만 맞추면 딱 끝 이게 되는데 그렇죠. 카메라가 켜 있으면 오디오도 켜 있어야 이 앞점을 한번 맞춰 놓으면 저 어느 뭐 10시간 뒤, 20시간 뒤를 찾아봐도 그 오디오 싱크가 맞는데 지 맘대로 이제 녹화를 빨간 거를 눌렀다가 켰다가 눌렀다가 켰다 한 거죠. 네. 전화 많이 왔어요 그때. 편집하는 PD들한테. 그렇습니다. 뭐 그건 시작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삼시세끼 정선편이 또 이게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슬레이트는 사실 뭐 아무나 칩니다. 아무나 치는. 이건 누가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딱 하는 이 소리에 맞춰서 그 카메라도 여러 대고 오디오도 있고 하니까 거기로 딱 시작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야 그 뒤부터도 정렬이 다 일사불란하게 쭉 레코딩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얘기도 해볼까 봐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디오 팀이 하는 작업이 뭐 일 자체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는 거지만 종류가 예를 들어 꽃탈배나 뭐 지구오락실처럼 계속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이 포터블한 이거를 차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도 때로는 뛰어다녔다가 하는. 하지만 그런 촬영은 힘들지만 또 촬영이 끊어지는 순간은 또 잠깐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 삼시세끼류의 촬영 앉아 있는. 요거는 어떻게 삼시세끼가 이렇고 윤식당도 그렇고 서진에도 그렇고 이런 류의 촬영들은 그 한 집에 있거나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오디오 팀이 아예 기지를 구축하죠. 왜냐면 포터블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지를 구축해서 아침부터 연예인분들이 잘 때까지 쭉 네.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네. 옥순봉 때 시스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봉 그 농가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오디오 팀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집 바로 뒤에 펜션 같은 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뒤에 같이 뭐 그 있었어. 군에서 하는 뭐 있었어. 그 마을 회관도 아니고 다목적으로 쓰는. 네, 뭐 마을 다목적 뭐 회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잠깐 빌렸었죠. 맞아요. 네. 이제 그쪽에 포터블한 거 말고 좀 이렇게 큰 그때 콘솔이랑 수신기들도 좀 큰 거 이렇게 있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이 수신기가 이쪽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은 또 안테나를 또 따로 세워줘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 설치하고 수신기 설치하고 안테나를 또 적재적소에 놔야지 원활하게 수신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안테나까지 그때 막 나무 위에 달고 막 이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기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윤식당이나 이런 프로는 한번 자리 잡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서진이 농사를 지어도 이서진 있을 때 뻔하거든요. 집에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네. 옆에 밭에 있거나 맞아요.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위치에 네. 세팅을 딱 해놓고 해놓죠. 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실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우 감독님, 일을 하면서 늘 요 또 이게 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그때였나요? 그쯤부터 이제 시작됐죠.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손에 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선우 감독님, 네.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결혼을 하셨고요. 결혼 몇 년 차죠? 17년도에 했으니 한 6년, 7년 차, 6년 차. 7년 차, 6년 차. 네, 그 결혼하셨고 결혼을 하신 그 사랑의 네. 상대방 분이 네. 이제 처음 만난 곳이 어디죠? 옥순봉에서 이게 늘 문제야. 이게 늘 문제라고. 아, 문제는 일을 아니죠. 하라고 보내놨는데 아, 네.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거 포터볼 차고 막 뛰어다니고 막 선생님들 따라다니고 할 때는 연애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네요. 연애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옥순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우 우리 선우 맨날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야 여긴 그래도 선우야 편하겠다. 너 여기는 그래도 뛰어다닐 일 없이 여기 그냥 네 기지를 딱 구축해 놓고 선우야 이번 프로는 그냥 쉰다고 생각하고 해. 의자도 등받이 있는 네, 걸로 준 거죠. 저만. 네. 그러고 저만의 기지에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는 둘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옥순봉에서 일을 좀 줄여줬더니 줄여준 건 아니고. 줄진 않았어요. 줄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앉아서. 자, 그 짧은 틈에 사실은 저희도 사실 그땐 몰랐는데 네. 어떤 사내 연애가 시작되어 결국에는 우리 골인을 하신 거죠. 네. 자, 어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연애하셨던 분은 이제 같이 일했던 누구시죠? 그 당시에는 실명을 밝히는 게 좀 그런가? 뭐 어떤가? 그냥 막내. 네, 작가? 막내 작가였었어요 그 당시에. 막내 작가님. 네. 근데 막내 작가 이미 기지를 구축하고 앉아 있는 우리 선우 감독이 막내 작가님과 연애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작가님이 그 기지에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할 때 뒤에서 막 이선 씨가 막 얘기하고 야 이거 뭐라 하냐 이거 막 이런 얘기를 막 다 듣고 있는. 오디오로 듣고 계시죠? 네. 늘 헤드폰을 쓰고 계시고. 맞아요. 뭐 필요한 소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촬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서진 씨예요. 네. 야 이거 망치 이거 고장난 야 망치 새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망치 필요하대요. 옆에다가 네. 옆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죠 그때는. 저는 보통 촬영장 가면은 저희 팀은 가장 제일 뒤쪽에 자리를 잡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이게 촬영장 가면 뭐 어디든 골방을 하나 저희가 구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팀이 맨 뒤에 구석에.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 자리쯤에 앉아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가장 사장 분위기. 그렇죠. 이걸 막 들으면서 뭐 막 하고 있고 네. 요 앞에 그 작가, 모니터하는 네. PD님과 작가님들이 요 앞에 3-4명 붙어서 카메라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쵸. 작가님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막 체크하잖아요. 정리하시고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스템 초창기고 네 초기에 아니면 그 초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없었고. 막내가 보통 계속 그걸 보면서
그 현장을 계속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왜냐면 그런 거를 봐야 편집하기 계속 왔다 갔다 했군요. 그리고 그때 은경 PD님은 누가 한번 얘기했는데 촬영 둘이 간 적 있다고.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시고 또 감시가 소홀한 틈을 네. 타서 연애를 시작하신 건가요?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 바빠서 그 현장이. 그때 촬영이랑 편집이 같이 돌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PD 작가들이 현장에 다 못 나오고 이게 작은 촬영은 그냥 소규모 팀에 가서 얼른 찍고 오고 PD 작가들은 다 본사에서 이제 편집한다고 네. 할 때였는데 그때 둘만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빈틈을 잘 노려서. 아니 그리고 어디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뭐, 감독님 뭐가 필요하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 제가 좀 덩치가 있고 이래서 네.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를 좀 좋아하는데 예. 네네. 듣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귀엽더라고요. 좀. 그냥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우리 왜냐면 지금의 아내분 작가님이 그때는 막내 작가지만 지금 이제 막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봐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뭐 사실이니까요. 첫눈에 그러면 처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망치 건네주고 할 때부터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다가 그때 바로는 또 얘기를 안 했고 좀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촬영하면서. 그쵸. 그 촬영하고 또 저 그리스도 같이 갔다 오고 언제 그러면 처음으로 그 다음에 되게 우연하게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절 본 거예요. 우연히 같은 우연히 다른 버스긴 했는데 길에 있는 선우 감독인 네, 거예요. 저를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고 감독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약간 이런 연락이 카톡이 온 거예요. 겐톡이 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나? 자, 오디오고 뭐고 연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그래서 뭐 어디서 봤어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네. 저녁에 뭐 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녁에 뭐 하세요는 사실 어떤 뭐 이게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건 스텝과 작가의 대화는 아니죠. 아니었죠. 네. 이건 뭐 물론 우연히 만나서 감독님 뭐 이건 할 수 있지만 저녁에 뭐 하세요는 이제 훅 되게- 들어간 거죠. 좋다. 그냥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담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잘 기억 안 나요. 아마 광화문에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담비가. 그리고 저도 장충동에서 그때 일이 있었고. 같은 일은 아니었는데 네. 버스가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간 괜찮다 하길래 제가 그때 한창 그 곱창에 엄청 꽂혔을 때거든요. 네. 시간 괜찮으면 곱창 같이 먹자. 첫 데이트가 곱창이네요. 시간 괜찮으면 오늘 밤에 곱창 같이 먹을래요? 네. 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바로 답장이 왔나요? 바로는 안 오고 좀 있다가 괜찮으니까 같이 먹자고. 담비도 마음이 있었네. 담비 그러니까 얘가 살짝 바로가 아니라 잠깐 고민했다라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담비 작가도 계속 그 감독님이랑 어쨌든 일 때문에 계속 여기 들어가서 감독님 뭐래요? 뭐 이런 거 체크하면서 서로 이제 보긴 봤잖아요. 네, 맞죠. 곱창 불. 이게 마음이 없으면 사실 곱창을 뭐하러 먹습니까? 먹을 이유가 없는 건데. 먹자. 그래서 그날 밤에 곱창 어디서 먹었어요? 그때 그 종로 쪽에 네, 저 좋아하는 집 있어. 가서 같이 곱창 먹고 네네. 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때가 1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들어가긴 훅 들어갔는데 또 좀 지지부진하게 몇 개월 이렇게 지나가다가 썸 나쁜 남자 타입인가요? 어떤가요? 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때는 나이도 좀 어렸고 이게 만나다가 혹여라도 잘못되면 그쵸, 이게 이게 일하는 사이인데 네. 스텝끼리의 사랑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 만나는 건 좋은데 헤어지면
사실 이게 보통은 비밀로 연애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은 이 사람들이 만났는지 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그냥 현장에서는 똑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불편할 수 맞아, 있고 맞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웠고 아마 조심스러웠을 거고 상대방도 그러다가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었군요. 또 이대로는 안 된다. 근성의 문제죠. 네. 그래서 그냥 만나보자 이렇게. 만나보자라고 먼저. 그 다른 프로를 하다가 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 그쯤이 아마 옥순봉 두 번째 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옥순봉. 네. 광규형 막 오고 네, 할 때. 그때 그때 사귀고 있을 때는 거야? 그때는 썸을 타고 있었던 거죠? 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처음에는 안 만나다가 이제 끝날 때 만나고 있을 때. 그 시즌이 유난히 길었거든요. 네, 길었어요. 두 번째 옥순봉이 길었어요. 그가 그렇다면 요 부분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요 오디오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오디오는 사실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디오 감독님밖에 없어요. 그건 오디오 감독님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왜냐면 이분이 이 오디오를 총괄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의 오디오는 오디오 감독밖에 못 듣습니다. PD도 현장에서 들리는 걸로 듣는 거지 선우 감독처럼 뭘 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옥순봉에서 어느 날 담비 작가가 이어폰을 끼고 돌아다니더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옥순봉에서 이게 그래서 다들 이제 선배들이 질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 일하는데 왜 라디오를 듣고 있냐? 그거 빼. 뭘 듣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담비가 이거 저 출연자들 오디오 듣고 있는 걸. 다들 놀란 거예요. 그게 가능해? 오디오 감독이 아닌 사람이 저걸 듣는 게 가능한 거야? 라고 이제 웅성웅성했었던 일이 있는데 네. 해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네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가요? 필요한 거 바로 딱 줘야지 촬영의 흐름도 끊기지 않고. 그쵸. 이게 망치가 부서졌다. 네가 듣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늦어요. 그래서 바로 캐치 딱 네네. 망치 얘기하자마자 망치를 준비를 수 있게 준비하는. 마련해 준 거죠. 그거를 왜 다른 작가님들이 있을 때는 그 준비를 해주지 않고 재영이는 맨날 망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재영이 대주는 막 하는데 담비는 야 망치 하는데 담비 망치 들고 있어.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원했나요? 담비가 원했나요? 아니면 원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저도 좀 사실 자꾸 물어보는 거 대답하기도 좀 귀찮고 근데 좀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러면 하니까 어느 날 그냥 담비 작가 옆에 툭 오다 주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냥 이거 들려요 이거. 이거 들려요? 아니면 너 혹시 뒤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작가님 이렇게 들으세요. 이거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툭 던진 거예요? 네. 멋있다. 이거 들려. 근데 그래서 또 효율도 올라갔고 네네. 아니, 변명을 하지 마시고 팩트를 얘기를 해주세요. 네. 팩트입니다. 왜 여자가 힘든 게 그게 사귀고 나서요 썸을 타는 중이에요. 그때 썸 전에 그냥 혼자만 혼자만 좋아할 때. 품고 있을 그걸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담비 작가님이 마음이 한번 심쿵을 그렇게 이거 담비 지금 뭐하니? 담비랑 혹시 전화 연결 안 되지? 로맨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 그냥 나 이제 출발해 이것만 하고 왔어요. 우리 요거 한마디만 한번 물어보면 안 되나? 담비한테요? 그때 왜냐면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때 이거 리시버를 그 어느 작가도 어느 PD도 이런 거를 끼고 다니지 않았을 때예요. 맞아요. 혼자 막내 작가 이걸 뭐지? 근데 아마 기억을 못 할 걸요. 그걸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전 그것만 한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내 전화로 사귀기 할까요? 전이니까. 선우 핸드폰 대주 놓고 전화로 한번 해보자. 스피커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담배한테 전화 원래- 연결 계획이 없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오디오 얘기고 뭐고 오늘 이 얘기 오늘 끝내고 갑니다 오늘. 네 오늘 요거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냥 툭툭 던졌다 그랬지? 굉장히 그땐 담백하게 한 거지? 플러팅. 제 생각은 담백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얘기 잠깐만 하고서 네. 스피커로. 네. 안비 많았어. 담비야, 너 라이브 보고 있지? 그래 담비야 이제 스피커폰으로 할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담비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담비 작가님 혹시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저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담비 작가, 내가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서. 네? 요때 지금 우리 선우 감독의 기억에 따르면 네. 그때 어쨌든 그때 막내 작가였잖아요, 우리 담비 작가님이. 맞아요. 네, 우리 막내 작가 담비 작가님이 어느 날 오디오를 끼고 나타났던 그 순간, 그러니까 네. 갑자기 선우가 옆에서 툭 주던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다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모두에게 주는 거를 나한테도 줬구나. 네, 근데 그게 저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는 있고 지금은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네, 지금 담비 작가, 네. 지금 대한민국 방송국 중에서 그 시스템, 지금은 모든 방송이 농담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씁니다. 작가님들 귀에 이거 꽂는 시스템을 이제는 다 쓰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귀에 꽂은 사람이 담비 작가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우리 선우 감독님이 우리 담비 작가에게 약간 좀 마음이 있나 하는 생각을 그때 담비 작가님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 삼시세끼 끝나고 네네. 해외 촬영 갈 때 무슨 여권 사진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올라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회의 중간에 내려와서 받은 거였어서 네네네. 빨리 올라가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수군덕 뭐 됐구나. 계속 커피 한 잔 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네,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커피 마실까요? 막 이러면서 하고 그게 곱창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게 정확히 그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곱창 때는 사실 그때 버스에서 선우 감독을 발견하고 우리 담비 작가님이 먼저 플러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자를 먼저 보낸 건 우리 담비 작가잖아요. 네. 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겁니까? 아니면 약간 1g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 오빠가 더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래서 플러팅 했고 가슴이다. 그게 넘어오더라고요 또. 걸려들었네요. 아니 그러면 언제 느꼈나요? 옥순봉에서 느꼈나요? 근데 막 몇 번씩 오픈동에서 제가 이제 그 촬영 내용 막 적고 있고 할 때 거기가 진짜 따뜻하고 이래서 엄청 졸리거든요. 네네네. 보일러가 좋았어. 좋죠. 네, 거기가 되게 따뜻하고 이래서 되게 덥고 막 근데 또 언제 뛰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네.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또 엄청 졸렸었는데 막 그때 막 몇 번 사탕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사탕 먹어요. 뭐 졸지 마요. 막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이러고 네, 굉장히 쉬운 타겟이었군요. 금방 넘어오던가요? 어떻던가요? 바로 넘어오던데.
그래. 우리가 보통이 아니야. 네, 야, 근데 이게 뭐 사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는 거.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은 거고. 네. 그러면 우리 그러다가 그래도 서로 이제 썸이라고 하죠. 그 썸의 기간이 끝나고 누군가 이제 고백을 할 텐데 그때 순간 기억합니까? 근데 썸을 되게 오래 타가지고 아 이건 썸이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2, 3개월 지지부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그때군요. 아니,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작가들 좋아하는 감독님인가 보다. 약간 아무한테나 그냥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누가요? 선우가요? 아니 이제 그런 감독님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그냥 수 원래 있다.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노는 것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노는 거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많으시니까. 네네네네. 그냥 뭐 같이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내가 정도. 오해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그냥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네. 뭐 한 3개월? 거의 4개월 동안 그냥 연락만 하니까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 그때 또 연락은 또 했군요. 괜히 뭐 밥은 먹었어요 이런 연락을. 계속 했어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상하다. 그냥 정리하거나 해라. 근데 나는 정리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시작한 것도 없는데 뭘 정리하냐.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리 당할 뻔했네. 너 큰일 날 뻔했어. 위험했어요. 어쨌든 한계까지 갔다가 고백을 한 거군요. 제 기억에 담비 작가님, 네. 요 두 분의 이런 만남을 제가 아주 한참 뒤에나 알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분의 그 커플 그거를 보고, 타투. 네, 그걸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저희가 윤식당 발리 끝나고 네네. 그해 4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말씀드렸죠. 결혼을 앞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막 촬영할 때 뒤에서 우리 담비 작가랑 우리 선우 감독님은 크크크 하면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뭐 자기야 왔어 뭐 이런 달달한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갑자기 배신감이 좀 느껴져서. 촬영장에서 전혀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담비 작가님 이 라이브 어쨌든 어쩌다 보니 오디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오디오가 맺어준 두 분의 사랑 이야기로 지금 너무 강력하게 넘어갔거든요. 시청자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담비 작가님과 통화한 동안 시청자가 1000명이 늘었대요. 고마워. 알겠습니다. 우리 담비 작가님 그래도 전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즘 하고 계신 프로그램 홍보나 한번 하시고. 저는 요즘 쉬고 있어가지고 선배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푹 쉬어 담비야. 나중에 한번 놀러 와. 네. 네. 재밌게 볼게요. 네. 목소리도 귀여워. 자, 오랜만에 우리 장담비 작가님과 통화를 해봤고 우리 선우 감독님도 얼굴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본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보죠. 역플러팅을 당했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랑은 어쨌든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피엔딩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해피엔딩으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두 분 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사내 연애 커플이 그때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사내 연애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옥순봉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뽕해서 자 그러니까 길봉 형이 오늘 길봉 감독님이 자 선우야 잘할 수 있지? 이게 네 첫 프로야. 옥순봉 가서 나영수 PD한테 기회 밀리지 말고 너도 딱 응? 네 거 네가 알아서 딱딱딱 탁 하고 가서 연애를 해. 그러고 가서 아니 잘하라고 첫 메인 감독을 시켜서 내보내놨더니 거기서 메인 감독은 물론 하고 있었지만 연애 도한 거죠. 연애도 그렇죠. 일도 열심히 했고. 맞습니다. 근데 뭐 연애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럼. 네, 연애는 좋은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도 사랑도
쟁취해버린 우리 선우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고요. 근성의 사나이. 아 신서유기도 또 오랫동안 또 촬영을 하셨고 또 워낙 사실 우리 선우 감독님이 저희 스태프하고도 다 이제 오래 일을 해서 서로 친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신서유 같은 프로그램은 왜 스태프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신 게 있죠? 그게 언제죠? 신서유기 3이네 3. 아 3이네. 저 때 그 미션이 그거였어요. 방에서 공포 영화를 이제 출연자들이 보면서 네네. 놀라거나 뭐 소리를 내면은 뭐 실패. 탈락하는 네네. 실패하는 미션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이것만 들으면 되니까 와 이런 것만 들으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나도 영화 보면서 그냥 뭐. 네. 영상 안 봐도 되니까 이것만 네, 들으면 네. 되니까. 원래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공포 영화 이런 거 하나도 못 보고 귀신의 집 이런 거 못 들어가고 좀 그런 애였는데 그때 갑자기 신효정 PD님이 옆에 오셔갖고 소리만 들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소리 지르는 건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요. 같이 구분해서 해야 그래서 옆에 노트북을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이게 싱크를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소리랑 맞춰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와 놀래키는 것보다 공포 영화들이 사실 음악이 막 이렇게 고조되다가 네네네. 잔잔잔잔 가다 왕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큰 소리에 되게 많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둥 같은 거 치면은 제가 막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놀래요 제가. 근데 거기서 또 지르면 또 괜히 민폐인가 싶어가지고 네네. 입은 그래서 맞게 된 거고요. 소리 지를까봐. 요때가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선우 감독님이 어떤 각인데 요때 이후로 알아보신 분들이 많던가요 어떤가요? 그냥 몇 분 계셨어요. 혹시 컨저링이세요? 아 혹시 컨저링이세요? 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 프로그램에서 사실 우리 선우 감독님 같은 리액션을 사실 바랬던 건데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리얼 버라이티라는 게 사실 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선우 감독님의 어쨌든 그 리액션 때문에 저 코너가 그래도 살아서 나가게 된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 아마 편집됐을 수도 있는. 네,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그 리얼했던 그 리액션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 덕분이야. 귀엽다. 고마워 선우야. 네 덕분에 분량을 뽑을 수 있었어. 훌륭한 짤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고 그러면 요때 신서유기 하던 때고. 네. 네. 뭐 또 그 뒤로 프로그램 했던 프로그램 쭉 뭐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길리 때. 아 우리 윤식당 1탄 네. 길리편 갔을 때. 네네. 네네. 집 그 가게가 무너진 게 아 그때 가게가 무너진 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디오 시스템도 같이 무너진 그 라인을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됐잖아요. 위험했어요. 아 그래. 뭐가 위험했죠? 그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숙소랑 가게랑 이 장비가 두 세트가 세팅이 됐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가게 쪽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장비 켜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장사 전에 뭐 가서 장비 켜고 해야겠다고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쵸. 또 다시 나오는 길리썰. 이게 뭐 여기서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이 라이브에서 네, 길리썰이. 많이 네네. 운동 겸해서 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가장 먼저 갔었거든요. 네네. 거치 감독님. 네네네네. 되게 분주한 거예요. 뭐예요? 조용히 하고 빨리 빼 막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갔는데 저희가 이제 장비가 세팅돼 있던 집은 이미 반이 허물어져 있었고 네네네. 그쪽에는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약간 시간을 준 거예요. 빼라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군인분들이 네. 지금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 다 부신다고 그러죠. 와, 그 정신없이 막 장비 빼고 선 걷고 막 그랬었죠 그때. 그래도 길리 때 선우 감독 뭐 포함해서 그 오디오 팀한테 고마웠던 건 그때 이제 길리 때 손님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손님 오디오로 막 이렇게 맛있다 뭐 어떻다 유미는 뭐 너무 예쁘다 이런 오디오들이 되게 많이 방송에 나갔거든요. 근데 네네네. 처음 촬영하고 나서 아 그래도 소리를 좀 들어야 되나 했는데 그때 길봉이 형도 김길봉 같이 감독님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분도 같이 둘이 아이디어를 내서 테이블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마이크를
놓고 되게 예쁘게 데코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되게 그걸 보고 되게 예뻐하고 그 다음부터 그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네. 윤식당이나 이런 식당 프로 할 때는 맞아요. 왜냐면 마이크를 어디다 숨길 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고마운 기억. 그러면 그때 길리 때가 또 생각이 나시는 거고. 맞아. 그때 많이 나고 그 아이슬란드 갔을 때 그때 오로라를 보러 간 거였잖아요. 꽃청춘 말씀하시는 네, 거? 꽃청춘. 네네. 꽃보다 청춘. 우리 조정석 씨 나왔을 때. 그때 사실 이 오로라 지수였나요? 그게 좀 좋은 날에만 볼 수 있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근데 마지막쯤에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오로라 떴죠. 그거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어. 약간 요거였어요. 저는 창문 밖을 보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출연자분들은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뭐 이렇게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말 안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놀래서 와 오로라다. 그때가 막 근데 마이크도 다 덕분에 다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다 나왔어요. 네. 그때 막 촬영이 종료되고 인터뷰만 하는 상황이었고 오로라도 제대로 못 보고 사실 끝나는 중이었는데 컨저링도 참았는데. 혼자 본 거잖아요 그때. 그때는 혼자 봤었죠. 네, 와 와. 해갖고 그때 갑자기 또 다 뛰어나가서 네네네. 가자 이러고 또 호팅하러 촬영을 나갔던 기억이. 그때 근데 진짜 짜릿했어요 약간. 그때 무슨 나 그 숙소 완전 기억나. 뛰어나가던 그 순간에 나 지금 기억나거든. 이게 낮은 단층짜리 호텔이에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진짜 네. 출연자건 스텝이건 다 뭐 정신 뭐 근데 그때 무슨 촬영 이런 개념보다도 오로라래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뛰어나갔던 뭐 너나 할 것 없이 예 너무 짜릿한 순간이었고 또 이제 그러면 꽃청춘까지 왔으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문제 그 프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구 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자 지구 오락실 할 때마다 소환되는 우리 선우 감독님 극한 직업 맨날 그게 또 댓글에 와요. 오대훈 감독님 극한 직업 뭐 감독님 고막 안녕하신가요 뭐 이런 게 맨날 네. 예, 댓글로 오는데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지 문제입니까? 목소리가 진짜 커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수많은 그 느낌이 아닌 거죠?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맞출 때 이 네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은지 씨 목소리에 요거를 좀 적당히 맞춰놓고 네. 맞추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네 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진 씨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네 분 중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진 씨의 목소리에 맞게 음량을 좀 키워 놓으면 왜냐면 유진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유진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게 음량을 볼륨을 조절해 놓으면 옆에서 얘기하는 영지 씨께 막 엄청 크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빨간 걸 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야.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장이 넓어갖고 좀 공간이 많다 이러면은 4개의 마이크를 운영을 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요런 데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막. 네. 뭐, 그러면- 아니 언니가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때 영지 씨 마이크 아예 꺼버려. 아 출연자 말을 그 마이크를 아 출연자인데 마이크를 끕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음을? 어차피 옆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거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아 가까이 얘기하면 이 마이크로도 충분히 들어오니까 네. 이건 꺼버리는군요. 네, 굳이 있을 필요가. 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피크를 계속 쳐버리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야 이게 노하우가 몇 개 있겠네. 영지수음 노하우가 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뭉치거나 영지의 텐션이 막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슬슬 끌 준비를 그럼 합니까? 이게 점점 내려가요. 아 점점 이렇게 네, 낮추다가 천천히. 네. 근데 그렇게 커요? 지금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잖아요. 진짜 커요. 약간 그 옛날에 호동이 형도 목소리가 엄청 크시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도 참아냈잖아 너가. 그 급이에요, 근데. 어? 근데 그때는 신서유기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소리를 같이 지르니까 아 오히려 같은 레벨인데. 네, 같이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좀 작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서로 간극이 네. 심하니까 어렵군요. 네네네. 다 같이 시끄러우면 상관없나요? 그러면 오히려 편하긴 해요. 오히려 다 크니까. 그럼 다음 지락실 찍을 때는 다 모두에게 영지처럼 얘기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너무 해볼까? 힘든. 왜냐면 영지한테 줄여달라는 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좀 제가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극한 오디오가 바로 그 지락실이겠네요. 네. 그 이게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네네. 이게 좀 밖에 소리가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제가 뭐 작게 듣는 편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영지 씨 거는 그 밖에서 들리는 생 소리가 이걸 뚫고 들어가. 아 노이즈 이게 캔슬링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우리 게임 그거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그때도 그래서 막 뚫고 들어왔잖아요. 아 진짜 사자후야 뭐야? 야, 그럼 영지의 음색은 뭐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 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냥 음량이 큰 거야? 성량이 네, 크고.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단 네. 커요. 야. 그러면 이거 그 지락실 오디오 조정은 나 아니면 못한다는 자부심이 또 있긴 있겠네요. 다른 오디오 감독님 들어오면 바로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아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저니까 또 그래. 노하우가 왜냐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듣고 내리면 늦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곧 그래. 커질 것이다라는 예측치 한에서 이거를 네. 조절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게임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그쵸. 네. 그 사람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그런 게 조절할 수 힘들어요. 있겠다. 영지 씨도 막 음식 게임 같은 거 할 때 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게 상대 팀한테 넘어가면 와 저거 맛있겠다. 와 저거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말들을 할 때는 또 그 들어야 되니까 살렸다가 네네. 와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번 피나고. 또 중얼거릴 땐 그거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올릴까 하다가 네, 지금 뭔 얘기지? 약간 이런 거 하다가 네네. 한 번씩 나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미끼를 잘못 물었다가 또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오디오를 계속 듣는다는 게 지금 12년차 오디오 감독님이라고 얘기했고 사실 길게 들을 때는 제가 선우 감독님한테 너무 미안한 게 요즘 또 리얼 버라이티라는 게 리얼리티 관찰이라는 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혹시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조금 그래도 무리가 온다거나 특히 청각 기관이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뭐 좀 크게 듣다 보니까 좀 네. 평소에 잘 못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랬지? 헤드폰으로 워낙 그 작은 소리까지 들어야 되니까 이걸로 너무 크게 듣다 보니까 평상시에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크게 듣는 거고 네. 이걸 빼놓고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뭐라는 거야 하고 오히려 잘 안 들리는. 네. 아마 많이 그럴걸요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은. 작은 소리에도 막 되게 또 막 다 들어야 되니까 예민하고 귀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그게. 그 또 다른 또 뭐 직업병이 또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직업병이 여기는 좀 괜찮은데 네네. 전에 라이브 했던 데 의자가 이만큼만 움직여도 막 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전에 났었- 우리 어디서 라이브 했지? 식탁에서 할 때 네. 거기가 철제 다리가 철제여서 네네네. 그게 움직일 때 약간 철제 소리가 나요. 네네. 이런 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치는 소리도 싫어요. 뭐 이런 거고. 그냥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 이 공조 소리 네, 온풍기 나오는 소리. 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들리는 오히려 상대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담비랑 얘기하는데 네. 담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막 에어컨 소리, 뭐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막 새짹짹거리는 소리, 뭐 뒤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구나. 저 제빙기 돌아가네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담비가 오빠 지금 무슨 생각해? 오빠 이러면 이제 그제서야 화들짝 이렇게 놀라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되게 막 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자, 우리 오디오 감독님, 우리 선우 감독님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뭐 마무리를 곧 할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뭐 이쪽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각오나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왜냐면 모든 분들이 작은아버지가 길봉 감독님일 수는 없잖아요. 정보가 많이 없긴 네, 해요. 왜냐면 정보가 없고 그리고 과연 이거 추천할 만한 직업인지 또 한 번은 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저는 굳이 말릴 생각은 없고요.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고 이게 이렇게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되게 진짜 잘 만져진 날이 있거든요. 좀 튀어나가거나 이런 부분 없이 되게 듣기 편하다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은 참 내가 만졌지만 영지가 데시벨 올리기 전에 쫙 내렸고 내가 그게 잘 됐다 하는 날. 기가 막히게 했다 내가 오늘. 그럴 때 쾌감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야. 그렇게 좀 저는 그런 경우인데 뭐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이 다 네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살아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녹음실에서 2번, 3번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라이브잖아요. 저희는 네. 싹 다. 순발력. 예, 그러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좀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쾌감? 살아있는 쾌감이네요. 네. 살아있는 쾌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네, 어쨌든 좋아,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직업이다. 네. 그 근성만 있으면 다 근성만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건 근성이군요. 네. 그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 봐요. 그 이쪽 일에 10명 정도 시작했다. 1년 후 남아있는 사람 보통 몇 명입니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사실. 좀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게 좀 촬영 시간도 길고 한 반 정도?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촬영 시간이 길죠. 네. 오디오는 그리고 이게 좀 어디 뭐 지방 같은 데 간다 이러면 저희는 또 며칠 전에 가서 셋업도 미리 해야 되고 이러니까 촬영 기간이 3일이어도 저희는 뭐 한 4일, 5일 뭐 이렇게 가 있거든요. 네. 이런 회사는 좀 많이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아 많아요? 네. 그럼 이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근데 해야 돼요? 저는 네, 좀 접근하는 쪽이 달랐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점은 자기가 어떤 그 순간순간 본인이 어떤 이 중요한 큰 작품에 그 목소리를 본인이 컨트롤해서 너무 좋게 중요해요. 만들어냈다라는 그 쾌감, 네. 그 짜릿함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어쨌든 그런 불규칙한 작업, 저 아무래도 긴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일로도 연애로도 모든 것을 장치해 주셔서 선우 감독님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도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